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대표 정청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발표를 보고 왔는데, 지나가는 소새끼가 웃을 일이죠. 거기에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함께 떠들어댔던 김어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장인수 기자만 고발하면 된다. 어느 국민이 이것을 설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김어준 개인의 기획도 아니에요. 문파의 더러운 피에 의한 집단적 기획이요, 그리고 조직적인 기획인 거야, 여러분. 조직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저항하고 반정부 투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게 김어준 개인의 어떤 움직임이야, 여러분. 문파의 더러운 피의 집단적 기획인 거야. 그래서 알릴레오의 유시민, 뉴스공장의 김어준, 여기서 밥을 처먹고 사는 박구영, 정준이, 최강욱 등등, 매불쇼의 최욱, 그리고 문재인의 뒤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국의 워딩까지 전부 다 입을 맞춘 듯이 유사하잖아. 검찰 개혁안을 갖고 차이를 벌이지 않으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서 균열을 내어 뭔가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보여야 자기 조국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기획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장인수 기자만 고발하면 되는 듯이, 그죠? 담론은 담론대로 확산되어 이제 뉴 김어준이라고 하는 국힘의 빠롤까지 생겼잖아. 김어준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저 구구가 된 국힘 세력들의 어느 도단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목격하고 있잖아, 그죠? 뉴 이재명이 아니라 뉴 뉴스공장의 김어준, 뉴 김어준. 그래서 김어준의 말은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국힘에서 요즘 살맛이 났는지,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는지 연일 개소리를 터들어대는데, 여도가 예언했잖아요. 김어준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결렬되면서 이자가 크게 긁힌 거야.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연일 미친 광인이 되어 KTV에서 대통령이 정청래와 악수하는 장면이 삭제됐다. 이걸 갖고 3일 연속으로 떠들어대고, 그리고 봉지욱을 불러다가 민주 진보 진영의 작전 세력이 있다, 댓글 부대가 있다 라고 어떤 제보를 받았대. 출처는 밝힐 수 없대.
장인수 기자의 발언 역시도 동일하잖아. 연일 기획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하여 검찰 개혁안을 딜했다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까지, 그죠? 공공연하게 떠들어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러나 이자가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기획된 거짓 담론을 퍼뜨리면서 이자 역시도 점점 상처를 입어서 망해가고 있잖아, 그죠? 이자 역시도 아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정상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뭔가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연일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조를 봐야 돼, 여러분. 담론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락강이 1954년도에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데요. 이것을 수정해서 60년대에 에크리에 수록하여 출간하잖아, 그죠? 맨 앞에 도둑맞은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상징계의 질서의 의미와 연세는 어떤 실제 내용에 의해서 퍼뜨려지는 게 아니야.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체가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형성하는지, 여기에서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김어준이는 자기 자아의 구성에서 상상했겠죠. 노무현의 부재의 자리에 문재인을 옹립하고, 문재인의 부재의 자리에 조국을 옹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자만의 상상계, 마치 슈레버 판사의 과대망상과 같은 이 연결고리, 이 상상계적 동일시는 자기 자신만의 상상계로 머물러서는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이 상상계를 공유하는 주변의 지인들의 힘을 모으고, 그죠? 그게 바로 문파의 더러운 피인 거예요. 이것을 상징계의 질서의 공적 영역의 담론으로 퍼뜨려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욱, 장인수 같은 기자들을 이용하여 담론 확산의 수단으로 삼았죠. 그죠? 이자들 역시도 자기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득이 되는 물질적 조건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고 문파의 더러운 피의 조직적 기획에 참여했겠죠. 미리 그려진 그림이야, 여러분. 예도가 지금까지 이데올로기 비평을 지난 8월부터 해왔는데 그대로 안 된 게 있어, 여러분. 철학적인 이데올로기 비평은 시사 비평과는 또 다르잖아, 그죠?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언론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과도 다른 구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또 있잖아, 그죠? 모든 상상계적 동일시는 상징계의 질서에서 담론으로 형성돼야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탄핵되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는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하여 검찰 개혁안을 딜했다. 전부 다 거짓이잖아. 그러나 이것은 담론으로 확산됩니다. 도둑맞은 편지와 같이 그것이 거짓이든 참이든 상징계의 질서에서 떠돌아다니는 편지와 같이 그렇게 은폐된 방식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편지가 내용이 탈은폐되면 개방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반은 감추인 채로 그죠? 그 출처가 어디든 편지가 떠돌아다니면서 의미와 연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계 질서의 핵심적 용어는 부재인 거예요. 김어준의 상상계의 기만이 상징계의 질서의 부재를 통하여 편지와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담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봉지욱과 장인수를 통하여 퍼뜨려지는 그 담론, 문파의 더러운 피의 거대한 그림의 구조 안에서 그죠? 볼 때라야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도둑맞은 편지에서 그 편지는 처음에 왕비가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은 어떤 편지인 것처럼 받잖아, 그죠? 왕비가 받아서 간직해야 되는데 왕의 장관이 그 편지를 훔치게 되고 그리고 왕비는 이 비밀 편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은 아무도 몰라. 왕비조차도 몰라. 마치 왕비가 그죠? 어떤 사람과 바람을 펴서 어떤 애인의 편지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왕에 대하여 반정부 투쟁의 내용을 담은 그런 무시무시한 편지인지 그 내용은 어쨌든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 거야. 편지는 은폐돼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상징계의 질서의 담론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퍼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의 편지를 자기의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하여 장관이 훔쳤고 이 편지를 되찾기 위하여 왕비는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편지를 저 장관에게서 찾아와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잖아. 그리고 경찰청장이 경찰들을 풀어서 장관의 집을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아서 탐정 뒷팽에게 부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뒷팽이 찾아서 경찰청장에게 이런 방식으로 편지는 떠도는 거야. 왕비에게 도착한 편지가 도둑맞아서 어떤 장관에게 소유물이 되고, 그지? 그 장관이 또 도둑맞아서
탐정 뒤팽에게로 가고 다시 경찰청장에게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편지의 내용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뭔가 있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은 이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주체를 형성하는 거야. 왕비의 주체, 그리고 장관의 주체, 경찰청장의 주체, 뒤팽의 주체, 각각의 주체는 담론이 떠돌아다니면서 형성되면서 주체의 위치를 정하는 거야. 이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은 담론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파의 더러운 피의 집단적 기획에 의하여 뉴스공장 김어준은 장을 마련하고 이 담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타자의 입을 통하여 떠돌아다니게 만들고 성공했죠. 그죠? 성공한 거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공소 취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냄새를 피우도록 공적 영역의 상징계의 질서의 의미와 연세를 만드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그죠? 봉지욱이도 출처가 없다. 명확한 출처는 뭐야? 아, 내가 취재했다.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 도둑맞은 편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인수 기자의 발언 역시도 제보는 받았고 듣긴 들었는데 출처가 없어. 이 자들의 워딩이 다 유사해. 검찰 개혁안을 갖고 정부안을 공격해야 조국에게 기회가 가는. 이대로 가서는 이 자들의 그림이, 이 기획이 빵꾸 나는 거예요. 이 거대한 기획 안에 담론이 생산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자들의 주체의 자리를 봐봐. 이 락강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담론 해석으로 만든 철학자가 라클라우와 무페예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실제 중에 실제인 이 주체의 물질적 조건을 제대로 봐야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가로질러 간다라고 말한 게 슬라보의 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봐봐. 이 거대한 기획, 이 담론의 구조의 주체들의 위치를 보면은 여러분 봐봐.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있죠. 알릴레오의 유시민이 지원 사격하죠. 그리고 매불쇼, 최욱, 새날, 박시영 TV 등등이 전부 다가 지원 사격을 하면서 이 거대한 담론의 구조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의 위치를 봐봐. 이 새끼들이 어디서 밥을 처먹고 사는지 그 물질적 조건을 봐봐. 그럼 이 이데올로기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질적 조건, 어디서 자본주의 욕망을 챙겨 이 자들이 전부 다가. 얼마 전에 철학자 박구영이가 박시영 TV에 나와서 한 말이 짤로 또 돌아다니더라고. 얘도가 봤는데 이자의 워딩이 바뀐 거야. 나는 문재인 때까지는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고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했는데 검찰 개혁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이제는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다 하면서 개소리를, 이런 새끼가 국립대 교수인 거야. 거대한 기획의 거짓 이데올로기에 참여하는 자가 국립대 교수라는 거야, 여러분. 정부안이 아니에요, 지금의 검찰개혁안은. 당정협의를 통하여 수정된 안이죠. 이 안으로 검찰개혁은 90% 이상 끝났어. 그런데 계급품을 물면서 정부안은 이라고 하면서 공격해야 여기서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 이걸 흔들어서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당대표 선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자기 조국에게 기회가 돌아가거든. 여러분, 거대한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민주 진보 진영에서 얻어온 유시민과 김어준의 신뢰라면 거짓 이데올로기라도 괜찮다, 이제 이래 된 거지 뭐. 그래서 이 돌대가리 새끼가 무학의 통찰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신분석하는데 얘도가 정말 철학적 웃음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타인지, 그것을 김어준이가 객관강박이라고 하면서 정신분석했잖아. 어디서 사주를 받았는지 지가 계속 써온 개념이래. 돌대가리 같은 새끼가 책도 안 보고, 그죠? 메타인지를 잘한다는 건 뭐야? 타자와 공감 능력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객관강박이라는 말을 써서 대통령을 돌려가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는. 그래서 이 문파의 더러운 피에 의하여 미리 기획되었고 여기에 봉지욱과 장인수가 놀아난 거죠, 그죠? 이자들에게도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이데올로기 비평을 해볼 때 뭔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 중에 실제는 돈이야, 여러분. 무슨 정의를 위하여 진짜 정의를 위하여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고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자들도 있죠, 그죠? 이 새끼들은 기득권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사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놈들이 이 새끼들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자들의 물질적 조건을 보면서 담론 생산에 주체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여기서 전부 다 밥을 처먹고 사는 놈들일 거야. 여기에 발을 담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은 그런 놈들이 합세하여, 그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야 조국에게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짓 담론이라도 상관없다. 편지는
내용이 까발려지지 않았을 때, 은폐되었을 때 상징 효과가 더 강력하게 된. 그래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하여 검찰개혁안을 딜을 한 것처럼 검사들과 이런 걸 퍼뜨려서 공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야, 여러분. 그래서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하여 환상을 가로질러 가면 이 새끼들은 그만큼 상처를 또 입는 거예요. 지금 뉴스공장이 정상적인 어떤 언론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서 밥을 처먹는 정준이 같은 놈이나 대한 언론이라고 씹으려 되지, 그죠? 지금 고성국이나 전환길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확인도 하지 않은 거짓 담론을 이제는 막 뿌려서 미친 광인이 되어서 대통령을 정신분석하는 그 수준까지 온 거야. 정신분석에 대한 철학적 사유도 없는 새끼가, 그죠? 어디서 밥을 먹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담론의 구조의 주체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어떤 물질적 조건에서 자본주의 욕망을 챙기는지, 전부 다가 노무현 파리를 통하여 사익을 챙긴 놈들이잖아. 자기 조국을 얻는 것을 21세기의 사명으로 아는 새끼들, 그죠?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거야. 워딩이 유사한 거야. 여기에서 밥을 먹고 사는 놈들인 거야, 전부 다가, 여러분. 도둑맞은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상징계의 질서에 기표들의 연쇄를 만드는 것처럼 내용이 은폐되었을 때 그 효력이 더 강한 거예요. 거짓 이데올로기 역시도 이렇게 퍼뜨려지는 거예요. 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하여 검찰개혁에 딜한 거다. 이재명 정부를 탄핵해야 된다. 골 때리는 새끼들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절반은 좆된 상황인 거야, 여러분. 이 새끼들. 도둑맞은 편지가 그 출처가, 그죠? 불분명하여 이제 온 국민들이 환상을 가로질러 가서 이 이데올로기가 거짓임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이 새끼들 전부 다가 문파의 더러운 피라는 거. 이제는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쓰레기들 중에 쓰레기라는 걸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상처를 입고 추락하고 있는 김어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